네, 국어 우문론 10주 3차시 영상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남방언의 경우는 조금 설명할 부분이 있어서 지금 3차시로 넘겼는데요. 133쪽에 133쪽이 아니군요. 135쪽에 음소책의 D 바로 윗부분입니다. 이제 음소책의 C는 상대적으로 허용 8모음 체계에 비해서는 균형 잡힌 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지난 차시에서 설명을 했는데, 음소체계 D를 봐도 나름대로 대칭적인 체계를 가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경우에는 보다시피 의와 어의 변별력이 없습니다. 의와 의의 변별이 없어서 또 다른 측면에서 6모음 체계를 갖게 되어서 나름대로 체계는 균형적이긴 해요. 이게 이제 사실은 의와 어가 우리가 음성학적으로는 표준 발음에서는 의는 좀 더 후설에 가깝고 어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혀의 위치가 앞쪽이었다, 좀 중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과론적으로 동남방언에서는 의를 변별할 능력이 없었던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게 더 정확하게 어냐, 그것은 아니고 의와 어의 중간 음역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35페이지 표 아래쪽에 보면 또 6개의 단모 음소 체계를 가지고 있는 방언인데, 그게 북한 방언이에요. 근데 북한 방언은 보면 어떻게 되냐면 어이 아이를 변별하고 상대적으로 우, 오, 아가 있고 뭐가 없냐면 뭐가 없어요. 의가 없죠. 의도 없고 어도 없습니다. 의와 어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 어이, 아이, 그 다음에 우, 오, 아. 그래서 그 의와 우를 변별하지를 못하고, 그 다음에 어와 오도 변별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북한 방언 이제 좀 코미디언들이 흉내내고 그럴 때 보면 오보이 수령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어가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오라는 발음처럼 쓰이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음모음 체계고요. 북한에도 역시 표준어에서는 8모음 체계를 인정을 하고 있어요. 8모음 체계를 인정을 하고 있어서 의와 어를 모두 표준 발음에서는 이제 발음하고 교육받아야 하는 것으로 하고 있지만,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의와 의가 합류를 하고 어와 어가 합류한 6모음 체계를 현실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결과론적으로 보면 우리가 앞에서 계열과 서열이라는 말을 말했죠. 계열은 이제 혀의 전후 위치했다는 것, 서열은 혀의 높낮인데, 결론적으로 보면 지금 여러분들 표를 보다시피 3서열, 그러니까 평순, 전설평순, 후설평순, 후설원순이라고 하는 3 계열과 그 다음에 고중 저모음의 3서열. 그래서 135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신모음 체계를 제외하고는 3계열 3서열의 체계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제 이런 특성은 주로 방언권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1번 표준어의 원칙 발음인 신모음 체계는 중부방언의 노년층과 서남방언의 노년층에, 표준어의 허용 발음인 8모음 체계는 중부방언과 서남방언의 장년층 일부와 북한의 장년층 이상의 세대, 그러니까 이상 세대니까 장년층 이상의 노년층까지를 포함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중앙어에서는 대개의 경우 어이 아이가 합류하여 실제로는 7모음 체계고 실현된다는 것, 그리고 동남방언이나 북한의 젊은 세대는 6모음 체계를 실현하고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어이 아이가 합류했을 때 왜 굳이 표에서 어이라고 부르냐라고 했는데, 상대적으로 아이가 남아있다고 하면 어이 자리가 비어있어서 구멍이 빵 뚫린 것처럼 보죠. 근데 어이가 남아있다고 하면 훨씬 더 체계적으로 보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이 음소 체계이기 때문에 좀 더 뭐랄까요, 이렇게 구획이 나뉘어 있는 것처럼 하지만 실제로 음성적인 차원에서는 좀 다르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짐작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동남방언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각각 보면 되고요. 사실 이제 마지막 단락입니다. 한국어의 모음의 개수는 적은 편이 아닌 게 아니라
표준 신모음 체계라고 한다면 많은 편에 속해요. 보통 전 세계적으로 가장 보편적인 모음의 개수는 5개고 아에이오, 일본어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거든요. 상대적으로 보면 신모음 체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모음수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계통적으로 같은 계통이라고 보는 알타이어들이 주로 좀 모음의 개수가 많고, 모음의 개수가 많기 때문에 모음 조화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죠. 한두 개 가지고 모음 조화가 이루어지겠어요? 네, 단모음의 수가 가장 적은 언어, 그러니까 단모음의 수, 가장 적은 아랍어로서 이, 아, 우만 존재하고, 그런데 아랍어의 경우는 장모음과 그 다음에 하향이중모음 2개밖에 없지만 아이와 아우에 해당하는 이중모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모음이 3개라는 것이고요. 네. 네, 그래서 여기 이아우만 남는 것은 이제 또 좀 설명을 할 필요가 있는데, 모음들 가운데 가장 보편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언마크단, 무표적인 것이 이 세 모음이에요. 여러분들 카디널 바우어를 생각을 해보면 모음 사각도의 각 끝점, 그렇죠? 전설 고모음 이, 후설 원순 모음의 원순성을 가지고 있는 우, 그리고 가장 개구도가 큰 아, 이게 사실은 가장 전형적인, 가장 보편적인, 인간이 모음 없이는 발음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모음이 없으면 자음도 발음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모음은 반드시 존재해야 하고, 그러나 모음의 개수에는 언어마다 차이가 있고, 우리처럼 모음의 개수가 10개쯤 허용되는 경우와 뭐 영어나 중국어 같이 혹은 일본어처럼 5개 정도 허용하는 언어와 이렇게 아랍어와 같이 딱 3개밖에 없는, 이중모음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당연히 더 존재하지만요. 네. 그래서 단모음의 수가 4개 이상이 되면 이 이아우라고 하는 3개의 모음에 다른 단모음을 추가하는 체계가 되고, 언어 보편적으로 가장 보편적인 단모음의 체계는 5개의 모음소를 가지고 있는 이, 에, 아, 우, 오, 일본어, 스페인어, 영어, 라틴어 대부분이 5모음 체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137쪽 이중모음 체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중모음이라고 하는 것은 조음 동작이 한 번이 아닌, 한 번이면 단모음이겠죠. 2번의 조음 동작을 가지고 있어서 조음을 시작하는 지점과 끝마치는 지점에 뭐 입술의 동작이라든지 혀의 위치가 달라지는 그런 모음을 이중모음, 디스토음이라고 부르죠. 네. 137쪽 국어에는 반모음의 음소와 이 반모음과 단모음이 결합한 이중모음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반모음 음소로는 경국의 반모음, 평순 반모음이라고 하죠. 그리고 원순 반모음, 네, 그 다음에 연국의 반모음이라고 하는 W, 이렇게 2개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들 반모음이 단모음과 결합하여 여러 종류의 이중모음들을 만들게 되죠. 네. 단모음은 방금 얘기했지만 혀와 입술이 정지된 상태에서 조음되고, 이중모음은 혀나 입술이 움직이면서 조음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중모음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배웠던 평순반모음이나 원순반모음과 단모음이 결합하여 만들어지는데, 이중모음의 분절음적 구조는 그 중간 단락에 나와 있죠. 그래서 상승 이중모음은 반모음 플러스 단모음의 구조고요. 하향 혹은 하강 이중모음은 단모음 플러스 반모음이라고 부르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그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반모음은 마이너스 자음성, 마이너스 모음성이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모음 역시 모음이 아니에요. 모음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단모음과 함께 나타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단모음과 결합한 상태인 상향 이중모음이나 하향 이중모음이 존재해야 하는데, 이들은 반모음이 앞에 나오면 상향 이중모음, 그 다음에 반모음이 뒤에 나오면 하향 이중모음이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상향 혹은 상승, 하향 혹은 하강이라는 용어는 공명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공명도와 관련이 있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기본적으로 공명도가 높은 소리는 모음이겠죠. 울림도가 커야 하니까요. 그러면
반모음하고 단모음이 있다 그러면 어느 쪽이 공명도가 높겠어요? 당연히 단모음이 높겠죠. 그러니까 반모음이 앞에 나오는 경우에는 공명도가 낮은 소리에서 공명도가 높은 단모음으로 이동을 하게 되니까 공명도가 높아진다는 측면에서 상향 혹은 상승 이중모음이라고 하게 되고, 반대로 반모음이 뒤따르게 되면은 공명도가 떨어지게 됐죠. 떨어지게 되게 되니까 이제 의 같은 경우 하향 혹은 하강 이중모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네. 그래서 한국어의 반모음은 음소로서의 평순 반모음 요드. 네, 요드라고 제이라고 읽지 않고 보통 요드라고 읽어요. 그 다음 원순 반모음 W가 존재하는데, 이들은 음성기관이 정지한 상태에서 발음되는 소리가 아니고, 예를 들면 평순 반모음은 이를 발음하는 위치에서 출발하여 후행하는 단모음의 발음 위치로 이동을 하는 것이고, W는 입술이 우나 오의 위치에서 후행하는 단모음의 조음 위치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이 W, 즉 원순 반모음은 기본적으로 우와 오에서 단모음인 우와 오에서 성절성을 이뤄서 만들어지는 반모음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원순성을 갖고 있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반모음은 공명성을 잃기 때문에 음절을 이루는 속성을 갖지 못하고, 음절을 이루는 것은 단모음 때문이죠. 그래서 음절의 핵이 된다고 해서 이 단모음을 핵모음이라고도 부릅니다. 음절의 핵이다. 이제 우리가 다음번에 이제 그 7장으로 넘어가면서 음절에 대해서도 배우게 될 텐데요. 네, 그것을 음절의 핵이다 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핵모음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모음이 앞에 오는 경우 138페이지로 가서 상향 이중모음이 되고, 반모음이 뒤에 오는 경우는 음절의 핵인 핵모음, 즉 단모음이 앞에 있기 때문에 하향 이중모음이 되게 되는 거죠. 네. 138페이지로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는 한국어의 이중모음 체계는 전설과 후설로 나뉘고, 역시 고중조로 나뉘고, 핵모음이 이제 여기서는 이제 그 신모음 체계에 근거하여 만든 거예요. 이렇게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후설 모음의 경우 평순계, 요드계죠. 평순계의 경우에는 이제 그 의라고 하는 하향 이중모음이 하나 더 들어가 있어요. 이제 하향 이중모음은 현대 국어에서는 유일하게 이거 하나뿐입니다. 물론 15세기 중세 국어에는 그렇지 않았는데요. 나중에 그거는 또 설명을 하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138페이지 지금 그 두 번째 줄을 보면 반모음은 변이음이 있어요. 변이음이 있는데 평순 반모음에는 그 이제 전설 고모음 이모음에서 성절성을 잃은 평순 반모음, 즉 요드는 이제 그 변이음이 없는데, W는 기본적으로 아까 바로 앞 페이지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우 혹은 오에서, 그러니까 실제로 우와 오가 반모음이 모두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성절성을 잃으면. 그렇기 때문에 변이음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W의 경우에는 전설 고모음 이 앞에서는 원순의 전설 반모음, 기호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설 고모음이 앞이니까 전설 반모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W는 기본적으로 후설 반모음이라고 배웠잖아요. 영국의 반모음, 원순 반모음이니까 후설의 위치에서, 즉 영국의 위치에서 나는데, 얘는 이 모음이 앞에 오니까 이 모음은 전형적인 전설음이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전설 반모음으로 실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와 할 때와 위 할 때를 생각을 해보세요. 발음이 다르잖아요. 와 할 때는 와, 위 할 때는 상대적으로 앞쪽에서 나는 것 같죠? 그건 당연히 이 모음 때문이에요. 그래서 전설 반모음은 이런 기호를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뭐 아주 학술적인 논문들을 제외하고는 이렇게 개론서에서 소개는 하지만 보통 그냥 위도 WI로 여러분들 이제 뒤에서 선생님하고 이제 음운가정 공부할 때는 굳이 이 기호를 쓰지 않고 그냥 WI로 그냥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도 변이음이 나오는데, 역시 유기음과 마찰음에서 역시 무성어로 실현되는 똑같이
우리의 그런 그 속성을 갖고 있어요. 현대 한국어에서 보이는 이중모음 음소 목록은 여러분들이 살펴보면 되고요. 네, 그래서 평순계 138페이지 표 아래쪽입니다. 평순계 상향 이중모음, 즉 평순계 상향 이중모음들은 여의 아이는 역시 그 애 모음이 변별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야여, 요유, 예를 모두 인정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야이와 여의가 구별되지 않아서 이제 야여, 요유, 예만 실현이 된다고 보고 있고, 이중모음은 단모음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니까 당연히 단모음이 변별되지 않으니 이중모음도 변별되지가 않겠죠. 그 다음에 W계 상향 이중모음, W계 상향 이중모음, 원순계 상향 이중모음은 와, 워, 왜, 그 다음에 또 왜, 위 이렇게 인정을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제 굳이 오아이와 우어이가 변별되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왜인지 할 때는 왠지 할 때는 오아이지만 웬일 할 때는 우어이가 되는 그런 차이가 있지만 사실 이제 억지로 외워야 되는 거죠. 발음은 동일하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그런 구별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끝에서 셋째 줄을 보면 위의 경우 이제 원순계 상향이 주면 WI. 정확하게 말하면 그 138페이지의 넷째 줄에 있는 전설 반모음으로 표시해야 되지만 지금 보면 기호가 다르죠? 음성 기호 브래킷이냐? 그 다음에 맨 아래줄에 오면 이거는 이제 음소 기호를 쓰고 있죠. 셋째 줄에서는 표준 발음 신모음 책에서는 전설의 원순 단모음 으로 실현된다는 것을 기억을 하면 되고, 외도 역시 와 같은 단모음으로 실현된다는 것. 그러니까 신모음 체계에서는 위외라는 이중모음 체계도 역시 나타날 수 없겠죠. 전설 원순 단모음 으로 발음이 되니까요. 네, 139쪽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표준 발음 신모음 책에서의 이중모음과 표준 발음 8모음 책에서의 이중모음, 그리고 현실 발음 7모음 책에서의 이중모음은 각각 차이가 나게 됩니다. 신모음 체계에서는 11개가 되는데 그 이유는 이제 그 원순 단모음 위외를 인정을 하게 되니까 위외가 빠져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표준 8모음 체계에서는 여러분들이 보니까 뭐가 있어요? 위가 있죠. 위가 있어서 이게 이제 단모음이 아니라고 보니까 의가 아니라고 보니까 12개가 되고, 현실에서는 이제 이런 차이가 있게 됩니다. 이중모음들이 현실 7모음 책에서 이중모음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표기가 아니라 문자 표기가 아니라 발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현대국어의 하향 이중모음 이 부분이 이제 어떤 국어사적인 개념과 관련이 조금 있게 되고 조금 복잡한 얘기이기도 한데요. 이중모음 가운데 반모음이 후행하는 이제 하향 이중모음이 있고, 현대국어에는 하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 하나밖에 없는데 현대국어의 전설 단모음인 아이, 어이, 오이, 우이, 즉 왜 위도 지금 그러니까 신모음 책에서는 다 단모음이잖아요. 다 단모음이죠. 단모음인데 원래 얘네들은 15세기 훈민정음 창제 당시에는 평순계 하향 이중모음이었습니다. 평순계 하향 이중모음이어서 간단히 말하면 지금 우리가 여기 이제 기호로 나죠. 그러니까 아이, 어이, 오이, 우이 이렇게 말하면 두 개의 모음으로 발음을 한 것이고, 아이, 어이, 오이, 우이. 왜냐하면 의라는 하향 이중모음 의가 있잖아요. 의. 그거예요. 의랑은 다르죠. 의가 아니라 의. 그대로 발음하면 됩니다. 아이, 어이, 오이, 우이. 네. 원래는 하향 이중모음이었던 거예요. 하향 이중모음인데 이제 중세시대를 거치고 근대국어 시기를 거치면서 이 아이들이 모두 단모음으로 바뀐 거예요. 근대국어의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국어사에서 배우게 되는 근대국어의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뭐냐 하면은 평순계 하향 이중모음의 단모음화라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아주 근대국어의 특징적인 특징으로서 이제 현대국어의 모음 체계를 이끌어내는 과도기적인 이중모음의 모습을 보이게 되죠. 이들 하향 이중모음들은 이제 근대국어식이 모두 전설 단소음으로 변화하고 현대국어에는 의 하나만 남게 된 거죠. 자, 그러다 보니 하나만 남았어요.
여러분들 지금 민주주의의 의라는 발음을 한번 해볼까요? 내가 아나운서야. 그러면 민주주의의 아나운서 이렇게 말하는 거 본 적 있어요? 그렇게 발음하지 않고 민주주의의 의 이렇게 발음합니다. 그래서 표준발음법에서 보면 의라고 하는 이 하향 이중모음은 자음 없이 의 형태로 초성에 자음이 오면 안 돼요. 그리고 어두에 왔을 때만 정확하게 발음이 돼요. 발음이 되고 기본적으로 비어도의 경우나 이런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 의나 이로 발음하거나 또 혹은 소유격의 경우에는 에로 발음하는 그런 경우까지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하향 이중모음이 딸랑 하나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발음이 불편해. 뭔가 불편하니까 이제 그 어떤 뭔가 이제 구조적인 압력을 받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사라질 수도 있어요. 구조적인 압력을 받게 되는데, 네. 그래서 139페이지 마지막 단락을 보면 모두 전설 단모음으로 바뀌었고, 결과적으로 의만 남게 됐는데, 현대국어에서 유일한 하향 이중모음이기 때문에 구조적인 압력을 받게 되고, 네. 그래서 뭐 의로 발음되기도 하고, 의사 선생님, 이사 선생님. 그래서 민주주의의 의 같은 경우는 민주주의 에 솔격어 내로 발음은 의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하게 되는 거죠. 소유격의 의, 나의 살던 고향 할 때 소유격의 의는 에로 발음하는 것이 표준발음법에서 허용을 하고 있어요. 에로 발음하는 것을. 네, 뭐 그래서 끝에서 둘째 줄에 보면 어두의 의는 표준 발음은 아니지만 현실음에서 의로도 발음이 되고 비어두의 의 가운데 관용격 조사 소유격이라고도 하죠. 뭐 의 혹은 에로도 발음을 하게 돼요. 네. 그래서 대개의 경우 오히려 의보다 에로 발음을 하게 되죠. 네. 관용격 조사가 아닌 비어드의 의는 뭐 의 혹은 이이지만 현실음에서는 이로 더 많이 등장을 한다는 것을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140페이지로 가보면 이 의를 하향 이중모음이 아닌 상향 이중모음으로 보려고 하는 입장이 있어요. 상향 이중모음으로 본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하향 이중모음은 의의 이 부분이 반모음인 것이죠. 그런데 상향 이중모음으로 본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 오는 단모음 의가 반모음이라는 거예요. 의가 반모음이려면 어떻게 되냐면 의가 성절성을 잃으면 되죠. 그리고 이 의가 성절성을 잃었을 때 반모음 기호도 존재해요.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볼 수도 있지만, 네. 근데 자, 이게 무슨 문제냐면, 자, 좋습니다. 하향 이중모음이 딸랑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게 구조적인 압력이 뭔가 부자연스러워. 그러면 얘를 없애고 얘가 상향 이중모음이다라고 하면, 그러면 뭐 상향 이중만 믿고 한국어에는 하향 이중모음은 아예 없다라고 역사적으로는 존재했지만 없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는 건데 문제는 과연 실제적으로 그러하냐라는 부분에는 의심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40조 네. 넷째 줄, 두 번째 단락이죠. 의를 상향 이중모음으로 보는 입장이 있다. 그래서 의가 현대국어에서 유일한 하향 이중모음이다 보니 체계의 불완전성을 고려하여 상향 이중모음으로 보려는 입장인 것이죠. 즉 단모음 의와 이 가운데 140쪽입니다. 어느 쪽이 성절성을 잃고 반모음이 되느냐 하는 문제예요. 그런 문제인데 아직은 이가 성절성을 잃고 반모음 요드로 평순 반모음으로 실현된다고 보는 입장이 좀 일반적이긴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특히 이제 음성학 하시는 분들 이게 음운론이 아닌 음성학적인 입장에서 접근하시는 분들이 실험한 음성학으로 해보면 실제로는 의가 성절성을 잃는데요. 그래서 거기에 기호 보면 의가 성절성을 잃어 반모음이 된다고 보는데 이러면 이런 기호 W자 비슷한 그럼 이게 이런 뭐라고 읽어야 될지 모르지만 반모음이 되어버린 의의 상향 이중모음이 된다라고 보는 것이죠. 아마 음성학적으로는 실험음성학적으로 이쪽이 더 가까운 모양이에요. 언어학과에 이제 음성학 하시는 교수님들이 주로 이런 주장을 하기 싫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계속 선생님이 주장하는 바는 음성적인 실제성과 우리가 인식을 하는 측면은 조금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의의를 우리가
하향 이중모음으로 인식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상향 이중모음설은 음성학적으로 그런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그렇게 국어학을 하시는 분들은 잘 인정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단락, 자음과 평순계 상향 이중모음 연결에는 제약이 존재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로 저, 처, 쩌, 제가 지금 정확하게 발음한 거, 이 표기대로 발음한 거예요. 저, 쩌, 처. 지금 표기대로 발음을 한 것이거든요. 이 표기대로 발음한 것과는 다르죠. 우리는 뭐라 그래요? 저, 쩌, 처라고 하죠. 그래서 경국의 파차름 뒤에 오는 평순 반모음은 탈락하고 사라져요. 왜냐하면 경국의 파차름은 조음 위치가 경국에죠. 그런데 평순 반모음은 경국의 위치에서 나잖아요. 그러니까 조음 위치가 동일하다 보니 변별이 되지 않는 거예요. 변별이 되지 않아서 탈락하고 실제로는 발음하는 데는 저, 쩌, 처와 같이 그냥 단모음 어로 발음하는 그런 구조를 보이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140페이지 마지막 단락 보면 파차름 뒤에 평순계 상향 이중모음이 연결이 되면 반모음, 평순 반모음을 빼고 단모음만 발음해서 결과적으로 파차름 뒤에 평순계 반모음이 실현되는 것으로 표기는 되어 있지만 실제 발음은 저, 쩌, 처라는 거죠. 근데 이런 이유는 뭐냐면 훈민정음 창제 당시에는 이들 파차름들의 조음 위치가 경국의 위치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훈민정음 창제 당시에는 다 저, 쩌, 쳐 이렇게 발음을 한 거야. 훈민정음 창제 당시 지읒치읒 생각해보세요. 치음이었잖아요. 그쵸? 치음이었죠. 초성 17자를 훈민정음에서 아설순치호로 나눴을 때 치음에 해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평순 반모음과 조음 위치가 변별이 됐으니까 저, 쩌, 처로 발음이 됐는데 근대국어로 넘으면서 파차름들이 치조 위치에서 경국의 위치로 변화를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을 나타나게 되고 141쪽에 가보면 외래어 표기법에서 주의해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잔다르크 텔레비전 주스 차트 초콜릿처럼 네, 표기를 단모음으로 써야 합니다. 네, 그러면 3차 시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